예, 오늘은 2주차 두 번째 시간, 원형관에서의 충류, 손실수도와 마찰 손실계수 F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바이스바하 식에서 손실수도와 마찰 손실계수와의 관계식 HF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속도수도 2G분의 V제곱, 이런 식을 배웠죠. 이게 달시 바하 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속을 매닝 공식을 쓴다 하면은 F와 매닝의 조도계수와의 관계, 이거는 F는 관의 직경의 3분의 1분의 124.5 n제곱, 이게 마찰 손실계수와 매닝 조도계수 n과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F가 됐든 n이 됐든 우리가 F나 n을 알아야 다시-바이스바하 식으로부터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관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원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런 원관이 있다. 이런 원관이 있어요. 길이가 L이고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흐름.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 직경은 D로 일정하다. 관이 기울어지기는 1번 쪽을 아래로 기울어져 있지만은 흐름은 1번에서 2번으로 위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1과 2 각각의 위압수도를 H1과 H2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위압수도가 높겠습니까? 1번 단면에서 위압수도가 높겠죠. 흐름은 항상 위압수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니까 관의 기울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압수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흐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단면 1과 2의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흐름이 발생하면서 흘러가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까 1번 단면의 위압수도 겜마분의 P1 플러스 Z1, 이것이 2번 단면의 위압수도 겜마분의 P2 플러스 Z2,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손실 수도는 어디에 더해줘야 됩니까? 2번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양변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이 손실수는 결국 관벽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수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결국은 왼쪽 항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결국은 1번 단면의 위압수도, 오른쪽 변에 있는 첫 번째 항의 값이 2번 단면의 위압수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유속에 관한 공식, V 바는 마이너스
32 뮤분의 겜마 D제곱 곱하기 델타 L분의 델타 H. 왜 델타 H라는 것은 위압수도의 변화죠. H2-H1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32 뮤분의 겜마 D제곱 곱하기 델타 L분의 H2-H1이니까 겜마분의 P2 플러스 Z2 마이너스 겜마분의 P1 플러스 Z1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고 델타 L을 L로 놓고 정리해서 쓰면 결국은 이 식으로부터 겜마분의 P2 플러스 Z2는 겜마분의 겜마분의 죄송합니다. 겜마분의 P1 플러스 Z1은 겜마분의 P2 플러스 Z2 플러스 겜마 D 제곱분의 32뮤 V바 곱하기 L이 돼서 결국은 요 HF에 대한 식이 이 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과 HF에 대한 식과 앞서 배웠던 다스바이스바하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HF는 겜마 D 제곱 32뮤 V바 L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제곱 이렇게 돼서 F는 결국 마찰 손실 계수 우리가 관심 있는 마찰 손실 계수는 겜마 D 제곱분의 32 뮤 L V바 곱하기 L분의 D 곱하기 V제곱분의 2G가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로 D V바 분의 64 뮤가 되고요. 이 뮤를 분모로 내리게 되면은 레이놀스 넘버분의 64. 이 레이놀스 넘버 이것이 뮤분의 로 D V바 해서 원관에서의 레이놀스 넘버가 되겠죠.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관을 흐르는 이 식의 의미는 원관을 흐르는 충류의 마찰 손실 계수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측류의 손실수도. 동점성계수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인 오일의 비중이 0.85로 주어져 있습니다. 직경 15cm의 관을 유량 0.02 m/s/s로 흐른다. 관 길이 100m당 수두 손실은 얼마냐? 자, 문제에서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일의 비중이 주어졌고요. 물이 아니라 오일이다. 오일의 비중이 0.85다. 먼저 오일의 단위 중량 주어진 거죠. 직경이 15cm, 그리고 유량이 주어져 있고요. L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이 흐름이 난류인지 측류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야 되고,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유속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량을 통해서 유속을 구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유속이 필요한데, 이 유속은 단면 평균 유속입니다. 단면 평균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유량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0.02 m/s. 단면적은 문제에서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곱하기 0.15의 제곱. 따라서 유속은 1.13 m/s가 됩니다. 자, 레이놀즈 수는 원관의 경우에 뉴분의 VD가 되죠. 문제에서는 동점성 계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유속은 방금 우리가 구한 1.13, 직경은 0.15. 구해보면 레이놀즈 넘버가 283. 충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충류라면은 우리가 방금 마찰 손실 계수 F를 레이놀즈 넘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83분의 64가 되죠. 0.226이 됩니다. 그러면 관길이 100m당 손실수도 HF는 F 곱하기 D분의 L 2G분의 V제곱 다시 바이스바 공식을 사용해서 0.226 곱하기 0.15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V제곱 1.13의 제곱 하면 9.83 리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측류일 때는 간단한 식을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라는 단순한 식을 통해서 마찰 손실 계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자연에서의 흐름은 측류보다는 측류가 아닌 흐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측류가 아닌 난류일 때 또는 측류와 난류의 중간,
천이류일 때의 마찰 손실 계수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이 충류에서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실험식으로 주어진 많은 식들이 있는데 그 형태가 복잡하고 또 제시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식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디라는 수리학자가 역대 모든 실험들을 집대성해서 측류와 난류, 천이류에 대한 마찰 손실 계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무디 다이어그램입니다. 무디 도표라고도 하고 무디 선도라고도 합니다. 이 무디 도표는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가로축에 밑에 축이죠. 가로축이 레이놀즈 넘버가 들어가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보통은 대수 형태로 들어갑니다. 로그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로축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찰 손실 계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은 조도를 나타내는 관의 거칠기, 조도인데 조도도 절대 조도가 아닌 상대 조도. 절대 조도를 엡실론이라고 하면 관의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D분의 엡실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대 조도다. 관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정된 조도다. 상대 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 조도를 가지고 마찰 손실 계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는 측류죠. 대개 2000 이하이기 때문에 3000까지도 레이놀즈 넘버 상으로 측류로 봐줄 때도 있지만 되게 그 정도 수치죠.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되게 한 이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측류에 난류는 요게 이제 관의 상대 조도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는데 대개 보면은 상대 조도에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에 상관없이 상대 조도만으로 마찰 손실 계수가 결정되는 구간. 되게 이 정도 되는 구간이 난류 구간이다. fully rough flow라고 했죠. 난류 구간이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천이 구간, 이 구간이 되겠죠. 이러한 구간이 transitionally rough flow. 천이류는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 조도 두 가지 다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측류 구간은 앞서 배웠듯이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이 식으로 마찰 손실 계수가 결정이 되죠. 로그 스케일 상에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표시되는 구간, 측류 구간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 사람 중에 니쿠라제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였고요. 벽면 조도의 효과 보면 측류에서는 레이놀즈 넘버
200, 레이놀즈 넘버 2000 이하의 측류에서는 상대 조도와는 무관하게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난류 중에서도 완전히 거친 완전한 난류, 레이놀즈 넘버로 봤을 때는 3000 이상, 그리고 상대 조도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가 1000 이상, 이럴 때는 레이놀즈 넘버와 무관하게 상대 조도에 따라서만 마찰 손실 계수가 결정이 된다. 그 중간에 매끈한 관 또는 천이 흐름에서는 레이놀즈 수와 상대 조도에 따라 변하는데, 천이 흐름에서는 레이놀즈 수와 상대 조도 두 가지에 따라 변하고, 매끈한 영역에서는 상대 조도와는 무관하게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만 변한다.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이 선을 따라서 여기가 스무스월, 매끈한 관이라는 거죠. 유리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대 조도와는 매끈하니까 상대 조도가 그 자체로 이제 관의 거칠기를 매끈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상대 조도가 이미 매끈한 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상대 조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매끈한 관일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측류일 경우에도 관의 조도가 거칠건 덜 거친 걸 간에 측류로 조용히 흐르는 흐름은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만 마찰 손실 계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니쿠라제의 많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무디라는 사람이 무디 다이아그램을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봤던 니쿠라제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죠. 유사한 그림. 가로축이 레이놀즈 넘버, 세로축, 두 개의 세로축 중에 오른쪽이 상대조도, 왼쪽이 마찰 손실 계수. 보면은 천이 흐름과 완전 난류 영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레이놀즈 넘버와 상관없이 상대 조도의 값으로 거의 마찰 손실 계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레이놀즈 넘버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천이 여경에서는 이 선이 이렇게 위로 휘게 돼요. 선이 이렇게 휘기 때문에, 휜다는 얘기는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 조도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다 읽어서 마찰 손실 계수를 정하고, 단지 매끈한 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매끈한 관일 때는 상대 조도에 상관없이 레이놀즈 값만 가지고 마찰 손실 계수를 읽는다. 측류일 때는 이 무디 도표에서 읽어도 되고, 요 간단한 식,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라는 간단한 식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서 써도 무방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이 무디 다이어그램을 잘 읽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가운데 천이 구간에서는 이 휘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조도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마찰 손실 계수를 찾아야 한다. 주의해 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조도를 찾기 위해서 관재료라는 게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관재료에 대한 등가 조도 값이 이미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리 플라스틱은 매끈한 관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조도 값은 0이다. 절대 조도죠, KS. 조도라고는 했지만은 절대 조도. 관의 직경으로 나눠줘야 상대 조도가 됩니다. KS는 절대 조도. 구리 또는 황동 0.002로 연철이나 강철은 0.046,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철 0.12, 아스팔트가 이제 도로에 까는 그런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재료가 있습니다. 관벽을 코팅하는. 아연도금 강의 경우에 0.15, 주철 0.26, 콘크리트 0.3에서 3.0, 좀 거칠죠. 리벳으로 이은 철이 0.9에서 9. 리벳 때문에 조도가 증가합니다. 고무관은 0.02요. 이런 몇 가지 재료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난류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형 1은 관의 길이, 관의 직경, 유량이 주어졌을 때 손실 수두를 구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간단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유형 두 번째, 손실 수두 또는 압력 강화, 그리고 관의 길이, 관의 직경이 주어졌을 때 유량을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개는 반복 계산을 필요로 한다. 유량을 구하는 문제는 반복 계산을 필요로 한다. 3번 마지막 유형이 유량과 관의 길이, 손실 수두가 주어졌을 때 관의 직경을 구하는 문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반복 계산이 들어가는 유형 2번이 조금 복잡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관손실 수두 구하는 예제를 끝으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도씨의 물이 0.05 리터/s, 유량이 0.05로 주어져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20cm의 주철관을 흐른다. 직경이 20cm. 관의 킬로미터당 손실 수두가 얼마냐? L이 1km라는 얘기죠. 관련된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손실 수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바이스바 식을 이용하면은 HF는 F 곱하기 D분의 L 2G분의 V제곱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손실들을 구하려면은 마찰 손실 계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 계수를 찾는데 이 흐름이 측륜지, 난륜지, 천일륜지 먼저 판단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유속이 필요하고요. 유속을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고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해보면 문제에서는 유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속은 단면 평균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겁시다. 0.05를 4분의 파이 0.2의 제곱 나눠주면 1.59가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면 문제에서는 유체가 물이고요. 20도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알고 있죠. U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 유속 곱하기 D. 상온에서 물의 동점성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보면 됩니다.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유속은 1.59. 직경은 0.2. 그래서 3.18 곱하기 10의 5제곱. 2000을 훨씬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난류입니다. 난류이기 때문에 난류라면은 적어도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이런 식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층류이기 때문에 층류에서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무리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마찰 손실 계수를 찾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레이놀즈 넘버 구했고 상대조도 구해야겠네요. 상대조도는 0.2분의 절대조도. 절대조도. 포장된,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철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선 표에서 해당되는 절대조도를 찾으면은 0.00012m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0.00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디 도표에서 레이놀즈 넘버 3.18 곱하기 10의 5제곱 그리고 상대조도 0.0006에 해당하는 F를 찾으면 얼마가 될까요?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찾아야겠죠. 그림을 확대시켜서 켜놓고 레이놀즈 넘버 3.18 곱하기 10의 5제곱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3.18이니까 2와 4 사이에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한점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대 조도가 0.0006이라고 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0.0006인데 요 하늘색 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휘어집니다.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요 만나는 점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점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대략 0.0190
9 정도 된다.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휘어지는 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F는 0.019를 찾았으면 나머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쓴 게 다 지워졌네요. F는 0.019로 찾았고요. 따라서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0.019 문제에서 주어진 D 0.2 1km니까 1000m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유속. 유소가 아까 1.59였죠. 하면은 12.2m.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 2부터 계속해서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